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다시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심볼에 대한 세 번째 강좌입니다. 제목은 민주주의 심볼과 통일전선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 살펴봤듯이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갖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이런 민주주의 말을 남용, 오용, 이용해 왔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제도의 성격, 사회발전의 정도, 공산당의 집권 여부, 국제정치상의 입장 이하에 따른 혁명의 전술로서 민주주의란 심볼을 구상하면서 대중을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는 허위와 기만이라고 하여 일축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당 지배하의 정치 체제는 그것이 가공할 전체주의적 독재요, 1인 폭정이라 해도 가장 진보적이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변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인 폭정이라는 것은 스탈린 독재, 모택동 독재, 김일성 이런 독재, 이런 1인 폭정이 가장 진보적이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변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비아, 알제리아, 버마 등과 같은 비동맹국들이 비록 대내적으로는 공산당을 포함 모든 야당을 불법화한 전형적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반서방, 친소 정책을 택하고 있는 한 여기에다가 민주주의라는 영어를 붙여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렀던 겁니다. 요건데 한 나라에 민주주의가 존재하느냐 않느냐 또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느냐 않느냐의 판별 기준은 그곳에서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장악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친소냐 반서방이냐 아니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나라는 곧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요, 한 나라에서 공산당이 권력에 접근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민주주의로 그만큼 더 접근하고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흔히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등의 수식어를 생략한 채 단순히 민주주의라고 호칭해 왔으므로 민주주의의 개념상 많은 혼란이 초래된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적 단계로 규정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간단히 민주주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비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도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과도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왔던 겁니다. 제2차 대전 말, 즉 1945년 2월 소련과 서구 제국은 해방된 유럽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대서양 헌장의 원칙에 따라 나치즘과 파시즘에서 해방된 제민족은 자유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자유가 허락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해석한 자유선거와 민주주의 정부는 서구적인 개념의 그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이 대전 직후 곧 증명되었던 겁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3회의는 한반도에다가 통일적인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 임시정부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1946년 2월 9일 소련 군정 당국이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여 급조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형의 그것이었던 겁니다. 이때 소련이 의도한 바가 어떤 것인가를 50년대 중반에 들어 북한 측은 정직하게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민주주의적 자유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바삐 조선혁명의 강력한 근거지를 창설할 것이 요구되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은 조선혁명의 근거지, 즉 북조선 민주기지의 창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의 첫 승리를 의미하며 그의 종국적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의 일당 체제가 공고화된 소련을 제외하고는 대전 후 어디서나 복수정당제를 표면상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민주주의 재정당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반드시 이 민주주의 정당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합니다. 통일전선에는 모든 애국적이요 민족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력을 총망라했다고 해서 이것을 민족독립전선, 헝가리죠. 그다음에 민족민주전선, 루마니아의 경우, 또 조국전선, 불가리아의 경우, 민족해방전선, 이건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입니다. 또 민주전선, 알바니아의 경우, 또 국민전선은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입니다. 또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이건 북한이죠. 인민민주통일전선, 이건 중국입니다. 등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러한 통일전선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하여 지도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일전선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정당은 물론 비합법화되고 당 간부들은 투옥, 처방, 처형되었습니다. 통일전선의 조직은 아직 공산당이 단독으로 정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이 미약할 때 그 정치 기반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택하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통일전선 산하 정당들은 사실은 공산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통일전선에 가담할 때는 비록 괴뢰의지에 있다 해도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자의 호칭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한 괴뢰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려는 민주주의자들은 파시스트, 인민의 적, 친일파, 민족 반역자, 우익사회 민주주의자, 반동부자, 변절자, 부르주아 민족주의자, 반동지주, 매판자본가, 제국주의의 주구 등 나라에 따라 갖가지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걸핏하면 뉴라이트, 친일파 그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한때 공산당의 민주주의를 오인하고 통일전선 조직에 가담한 비공산주의자들의 예는 허다합니다. 이들은 곧 통일전선이 공산당의 지배체제의 한 장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거나 또는 공산당의 명령과 지시의 합법성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때는 이들의 항의나 회의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동해분자, 기회주의자,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라는 비방을 받으면서 축출되거나 최상의 경우라야 철저한 자기 비판을 통해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 지배하에 통일전선에서는 모든 일은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정책 결정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자주적인 투표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이 사전에 마련한 결의안에 찬성 투표를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비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의 의사에 맹종하고 그 정책을 민주주의적 다수결의 형식인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거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공산주의 나라에서도 공산당은 혁명의 전술로서 자당 지배하에 통일전선을 조직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상층에서는 정당 간에, 하층에서는 노동조합 등의 사회단체 간에, 프랑스의 경우 인민전선, 또 중국에는 합작, 또 일본에는 민주연합, 프랑스에서는 좌익연합, 또 이탈리아에서는 역사적 타협 등의 이름하에 통일전선의 조직을 꾀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프론트라고 하죠. 통일전선.
2차 대전 중국에서의 민족 통일전선, 그리고 오늘날 한국과 필리핀에서의 민족 민주전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산화되기 이전의 월남에서의 민족 해방전선, 민주 캄보디아에서의 반월남 민주 애국통일전선 등도 그에 해당됩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통일전선에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통일전선은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에게 유리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에는 공산당을 통일전선을 파괴하거나 이탈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없고 비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신생국들, 특히 통일전선이 지하혁명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그것은 공산당의 헤게모니 밑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처음부터 공산당이 그 산하 조직체로서 공산주의 동조자를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통일전선은 모두 민주주의라는 명분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통일전선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을 조작하려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 심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